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격적인 침공 명령을 내렸던 푸틴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전개 때문에 아주 분노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팍스뉴스는 지난 26일 미국 시간입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리호 테라스 유럽 의회 의원이 우크라이나의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쉬운 전쟁으로 생각하고 1일에서 길어야 4일 안에 다 끝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결과라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은 적절한 전술이 없는 데다가 병참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전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리오 테라스 의원은 이어 러시아군이 준비한 미사일은 3, 4일치라서 아껴 쓰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열흘만 버티면 러시아는 퇴로를 열기 위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팍스뉴스는 이 테라스 의원의 트윗을 보도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내용의 진위는 자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리오 테라스 의원의 이 지적이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세계 언론들마저도 막강한 러시아의 군대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2, 3일도 채 견디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손을 들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은 이러한 예상을 완벽하게 깨뜨리면서 러시아가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영국의 가디언은 27일 러시아군의 초기 공세에 대해서 침공 후 첫 나흘 동안 러시아군은 이상할 만큼 계획성이 없고 심지어 무모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디언은 로렌스 프리드만 영국 킹스 칼리지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 전쟁의 첫 번째 놀라움은 러시아군 사령부가 군사력 증강을 고려한 효과적인 전략을 설계하지 못한 점이라 그러면서 그래서 작전 실수를 연발 중이라고 말한 겁니다. 심지어 가디언은 2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거대한 전쟁에서 실패를 만회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어서 이 푸틴의 도박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처절한 저항은 온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설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인이 직접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우크라이나인이 이를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디언은 예상을 했습니다. 가디언은 또 현재 상황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무자비한 전쟁을 치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전 세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더 큰 패배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막강한 러시아군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푸틴 대통령의 결정적 오판과 실수가 겹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상황을 연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푸틴 오판 중에서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투입된 러시아군이 그야말로 전략 부재에다가 주먹구구식의 대응을 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규모의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데는 강군 러시아라는 허상만 믿은 탓입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우크라이나를 너무 우습게 본 탓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탱크와 미사일 공격을 앞세우면 전쟁다운 전투를 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일단 러시아군은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함락을 1일이면 충분할 것으로 본 거죠.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너무 가볍게 본 탓에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의 결정적인 전략 미스는 지난 24일 전쟁을 개시하면서 곧바로 키예프 인근의 호소멜 공항에 공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인근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일단 미사일로 초토한 다음에 러시아군의 최정예 부대인 공수전단을 투입하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정리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엄청난 오판이었습니다. 점령은커녕 나흘 동안 교전을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러시아군의 자기 과신에다가 오만함이 이런 결정적 패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7일에는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도시 장악을 위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탱크도 아니라 경장갑차만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결국 퇴각하고야 말았습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전략 부재와 함께 후방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상군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공군마저도 이 러시아 공군의 실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의 저스틴 브롱크 연구원은 대부분의 러시아 전투기가 활동 반경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고 혼란스럽다라고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제 수-27이 여전히 상공에서 러시아군과 교전 중이라는 점이 바로 이걸 방증합니다. 더불어서 전쟁의 기본인 러시아의 병참마저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27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저항과 연료 부족 그리고 병참 차질로 인해가지고 이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늦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키예프로 진격하던 러시아군 탱크의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스톱하는 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기본 중의 기본인 보급 계획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앞서 26일에는 가디언과 폭스뉴스 등이 전한 내용이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동부 수미 지역에서 연료가 떨어져 길에 서 있는 러시아 탱크를 촬영한 한 우크라이나 운전자의 영상을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영상에서 러시아 기갑병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모른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여기에 이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러시아까지 탱크를 견인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병사가 수백 명에 달하고 탱크 장갑차에서 내려서 자진 항복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데 대표적인 무기가 미사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침공 후에 27일까지 32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가 거의 바닥났다 하는 보도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 소장 출신의 믹 라이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정밀 유도 무기 고갈로 덜 정확하고 더 치명적인 구형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72시간 동안 전장에서 더 높은 치사율이 예상된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푸틴의 두 번째 오판은 우크라이나를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물론 푸틴의 그런 판단에는 이 잘못된 정보 보고도 한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옛 소련의 정보기관인 KGB 출신의 푸틴은 심리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세뇌 작업을 포함한 심리전을 펼쳐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푸틴 연설도 이런 심리전의 일환이었을 겁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일부라고 주장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CIA, 그러니까 미국 정보국이 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 세운 가짜 정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명분이 뭐였습니까? 탈나치화였습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해방전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군을 대대적으로 환영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푸틴의 생각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인들은 대동단결하면서 반푸틴 운동에 나섰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의 대대적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해방전쟁이라는 명분이 무너지니까 당장 러시아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군에는 이 우크라이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혈통의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이행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푸틴의 가장 큰 오판 가운데 하나는 이 서방 세계의 대응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 개시 직전의 연설에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나아가 우리나라나 국민의 위협을 가하려는 자는
러시아의 대응이 즉각적일 것이며 그 결과는 당신들이 역사에서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푸틴 대통령은 이런 경고로 인해서 이 서방 진영의 국가들이 하나로 단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푸틴의 오판이었습니다. 푸틴의 이런 경고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서방 진영은 이번에 푸틴의 압박에 굴복하게 되면 다음 차례는 자신의 나라가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똘똘 뭉쳐서 일치된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사실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것만 해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미국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유럽 사회가 일치된 합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연설 직후에 유럽은 곧바로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상상할 수 없는 제재들이 이 러시아를 향해서 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동안에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소극적이던 독일마저도 강력한 제재 쪽으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중립국인 스위스마저도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푸틴이 서방 세계를 너무 만만하게 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수세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푸틴은 결정적인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러시아는 사탄, 그러니까 악마2라고 불리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프랑스 크기 정도의 국가는 한 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이 무기에 대해서 사탄이라는 무시무시한 코드명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스텔스 전략 핵잠수함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함은 수중발사 ICBM 20기를 싣고 수심 400m까지 내려가가지고 잠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전략 핵 폭격기 투폴레프 160은 이륙 중량이 27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항공기이면서도 가장 빨리 나는 전폭기로 통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 핵무기를 러시아가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같이 죽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전술 핵무기는 보통 20킬로톤 이하의 폭발력을 가진 이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20킬로톤이라 할지라도 일본 히로시마 그리고 나카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각각 15킬로톤, 21킬로톤이었다는 것과 비교한다 그러면 만만치 않은 파괴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푸틴이 바로 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 세계를 향해서 겁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핵무기 사용이 자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위권이다. 여러분, 자위권? 지금 누가 누구를 공격했는데 감히 자위권이라는 말을 씁니까? 지금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위권이라는 말이 이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건 푸틴의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28일 핵전쟁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정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오판하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결코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러시아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국의 월러스 국방장관이 28일 러시아의 핵태세를 살펴봤는데 중요한 변화는 없다 그러면서 12살 아들에게 핵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러스 장관은 이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주의를 돌리고 러시아의 핵 억지력을 떠올리게 하려고 말을 한 것이지 핵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상황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방 진영을 향해서 엄포를 놓기 위해서 큰 소리치는, 그러니까 블러핑을 한 것이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푸틴의 그런 발언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 말로 인해 가지고 푸틴은 확실한 전범으로 낙인 찍히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 검찰부는 28일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푸틴이 처한 현실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